네, 지금 북한의 2인자인 장성택 실각으로 인해서 우리 정세는 더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가운데 또 전 검찰총장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의혹이 또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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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동욱 전 검찰총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새로운 국면이죠. 근데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이 북한 사태 예. 정말 정변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위중한 사태 같은데 예. 얼마 전에 요 시간대는 아닙니다만은 TV에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자, 이 장성택을 쫓아내는 거를 근본적으로 누가 주도했느냐 할 때 하나는 김정은이가 했다. 네. 두 번째는 김정은이 하지 않고 다른 실력자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차라리 예. 김정은이 했으면 다행인데 네. 김정은이가 밀려서 예.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유, 아니다. 그러면 문제는 심각하죠. 그거는 체제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12.12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하. 대통령이 있는데 신군부가 하듯이 예. 이렇게 예. 되면은 어떻게 사태가 굴러갈지를 몰라서 북한 사람 내부에서도 자체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네. 오늘자 조선일보 3면에 예. 북한에 가 있는 북한 독일 대사가 북한 주재 독일 대사. 휴가차 베를린에 와서 강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두 번째 경우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예. 보실까요? 예. 네, 이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앞서서도 리포트를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네. 김정은이 오히려 주도를 했으면 일종의 친위구 됐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 뭐 힘이 빠졌던 허수아비들이 있고 밑에 있는 실력자끼리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른다. 급변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정말로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누가 통제? 예를 들면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중국 관계라든지 개혁과 개방이라든지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김정은 예. 군부 파워에 밀려서 장성택을 쳐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예.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았던 노하우를 가지고서 우리끼리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예. 이 사람은 평양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다만 서양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견해가 어떨는지 모르나 좌우지간 너무나 불확실한 가운데 온갖 이 세미나처럼 상상력이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제일 정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예,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최동욱 전 총장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네. 최동욱 사건은 좀 뭐 주거니 뭐 이렇게 하다가 어제자 조선일보부터 새로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자에도 조선일보에 그렇죠. 보도가 됐고 네. 문제의 핵심은 뭐냐? 예. 조선일보가 보도되기 직전부터 최동욱과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일보에도 연락을 했고 또 임여인과 최 총장 사이에서 메신저라고 할까 이거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혼외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상주 도우미 이 씨와 임모 여인이 했던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수간의 문제였다면 예. 조선일보가 보도되는 걸 알면서 했을 경우에는 현직 검찰총장이 조직적 은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가령 개인정보 유출을 할 때 청와대 행정관이 어떻다, 뭐 서초 국장이 어떻다, 아니면은 그 안행부의 국장이 어떻다는 것도 이 사람들끼리 말하자면 은폐가 있느니 없느니 하지만 예. 이런 국장 레벨에서 은폐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알면서 한 행동은 말짱 거짓말이면서 이건 은폐 아니냐 이거죠. 예. 사람들을 시켜서. 그렇겠죠. 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우선 그렇고 예. 조직적 은폐를 했다는 거. 네. 그렇군요. 두 번째는 네. 드디어 이제 스폰서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했고 했지만은 별 뭐 어떻게 주목을 덜 받았거나 아니면 단서가 없었는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저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저건 계좌 수출이라든가 스폰서 문제가 관련돼 있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그 조선일보도는 최동욱 사건을 굴러가게 하는데 네. 굉장히 새로운 새 국면을 맞도록 만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리고 그거는 새로운 국면이 엉뚱한 국면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수사의 시점이란 게 아예 그 조선일보가 처음에 최동욱 전 총장의 혼의 아들 의혹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던 그 전날 밤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얘기십니까? 밤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전 것도 해야 되지만 네. 가령 가정 상주 도우미에게 공갈을 했다든가 이것도 수사해야 되지만 이건 전혀 다른 국면으로 그렇죠. 조직적 은폐를 한 부분과 관련된 거니까 예. 이거는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거는 넘지 않고는 이 사건이 마무리를 질 수가 없는 거라. 예. 여기 조선일보 나온 걸 한번 보시죠. 네. 최동욱 청장이 있고 여기 문제 F사 이게 저 매출이 한 500억이 넘는 회사라고. 예, 큰 회사네요. 예, 이 회사의 이모 부사장, 그다음에 박모 사장, 김모 감사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이 이모 부사장은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네. 그리고 박모 사장은 친구고 김모 감사는 친구, 옛 친척이라고 돼 있어요. 예. 자, 무슨 이모 부사장 경우에는 오늘자 조선일보까지를 보면 최동욱 씨가 서울지검 특수 2부장을 할 때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불법으로 주식을 편법증했던 이른바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할 때에 그 당시는 이모 부사장이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물산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동기동창, 네. 서울지검 특수 2부장의 동기동창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저 상상으로 해서 이 방송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옛 친척 이 김모 감사 이분은 변호사인데 예. 이제 최동욱 전 총장과는 고시연수원 동기라든가 사법고시 동기쯤 되는데 옛 친척이라는 것도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혼인 관계로 얽혀 있는 옛 친척입니다. 아. 네. 그 이분들이 요거 이모 부사장이 이 최동욱 청장을 알 때가 2003년도 그러니까 문제의 그 채군이 한 2살이나 뭐 몇 살 때쯤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알게 돼서 그 후에 나중에 와서 코스닥 상장사를 세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네. 임모 여인과 사이에서 중간에 메신저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기인 조선일보가 보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조선일보도 알아본다든지 했다 이거죠. 그날 밤에 이분이 행불이 됐죠.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관계를 임모 여인이 최 씨에 대해서 최 씨가 임모 여인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말짱 거짓말을 했는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보도가 되고 나니까. 보도 전에는 자기 친구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그러고 임영이라고 다 통화를 시켜놓고 수차례 메신저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대학 동창도 가깝고 고등학교 동창도 가깝지만 중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된 동창의 표현하면 6년근입니다. 6년을 같이 생긴 겁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임모 여인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최동욱 씨와 연락 닿은 지 수년 지나 여기서 연락이라는 게 직접 통화했냐 문제가 아니라 네. 이때부터는 더 어려우니까 직접 통화를 하기 어렵을 거 아니겠습니까? 간접적인 사람을 내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조선일보에 보내는 해명 편지에서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닮아달라고 해가면서 이름도 그렇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최 씨로? 예. 이거 말짱 거짓말 아닙니까? 그다음에 최 씨가 또 다음 한 얘기가 있어요. YG 모자 인적사항 주소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코스닥을 상장까지 한 회사 매출이 500억이 넘는 회사의 부사장은 다 알고 있는데 이분만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전의 얘기가 아니라 조선일보에 통해서 이미 공론화가 됐고 논란이 있던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순전히 거짓말한 조직적 은폐를 했다 이거죠. 그래놓고 최 총장은 현직에서는 나를 찍어내린다. 검찰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다. 이렇게 위선은 멋있는 얘기를 해서 정쟁으로 끌어들이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었다.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면요. 지금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 말만 전했다는 이 분들은
조직적으로 특별히 그냥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뭐 스폰서가 있다든지 다른 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 너무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예. 아니 어느 동기 동창이고 어떤 무슨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그래서 친척이라고 그래서 이런 친척만 황당무계한 일에 자기가 개입을 하겠어요. 아하. 신문에 나온 다음에도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 일반인이 미루어 상상할 수 있는 거. 이러니까 이런 걸 검찰이 밝혀내고 본인이 밝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예. 이 회사는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그러게요. 에버랜드 수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삼성물산에 근무하던 그분하고 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면은 과연 메신저 역할만 하고 말았겠느냐. 예. 그동안에 이제 채군의 유학 경비나 임여인의 생활비라든가 기타 등등의 돈은 어디서 나왔겠느냐. 예. 500억이라는 매출액 나오는 회사 만들기가 저 같은 사람하고 사업하라면은 500만 원 매출에서도 만들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사업하기가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자금 추적에 대한 분명히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보니까요. 이미 한 사람을 걸쳐서 이렇게 내통하고 있었다면은 우리 예전에 그 임여인의 편지를 보면서 야, 그 편지에 좀 법조인의 냄새가 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편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뭐 조작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최 총장이나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게 더 확실해지는 상황입니다. 임여인은 글씨만 썼다고 봐야죠. 내용은 그 당시도 조선일보하고 한겨레만 그것도 잘 예부인이 모르는 사회부장 앞으로 아하. 그리고 신문사의 웬만한 칼럼니스트보다 더 잘 쓰는 글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분이 어떻게 썼겠어요? 아. 여기서 많은 의문점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편지도 그렇지. 뭐 집에서 나가서도 피해 있으라고 한다든지 예. 스폰서 문제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했냐면 우선 통화 내역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최 총장하고 임여인은 다시 부르고 여기 있는 세 사람을 다 불러다가 예. 어떻게 통화했고 뭘 해야 되냐. 그리고 당신네들은 어째서 민간인으로서 벤처기업에 당신에게 투자한 주주들이 있는데 왜 회사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이런 국가를 흔들고 있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에 무슨 이유로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이 회사는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예. 당연히 계좌 추적도 해야죠. 통화 내역, 그다음에 실제로 불러서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계좌 추적도 해야죠. 경우에 따라서는 최동욱 청장과 가까운 다른 일부 검사도 관련돼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왜 스폰서를 노릇을 하기로 말하면 한 사람 스폰서만 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교수님, 최동욱 총장이 이게 특수통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보나마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계좌 맞아요. 뭐 계좌 추적도 할 것이고 통화 내역도 조회할 것이다. 조금 더 안 친한 사람들 몇 명을 더 동원해서 전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없었던 겁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과하면서부터는 이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생각은 못했겠죠. 아. 그러나 검사도 인간인데 완전 범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권력적으로 위협을 눌렀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윗선이 누구냐, 왜 말이 달라지느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거는 이렇게 드러난 사실이니까 불러다 확인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러서 네. 확인하면 다 결과가 나올 수 임여인 있겠죠. 통장도 보고 여기 이 사람들 이 회사 격리 장부 가야 됩니다. 참조로 이 최 청장 쪽에서 이것이 만약에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이 돼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죄예요. 1억 이상을 받으면.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예. 개인정보 유출은 그렇게 돈까지 오고받으는 하지 않았을까? 설령 사실이고 윗선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 이 문제와 그 문제는 똑같이 다루던 이 문제가 우선 규명이 돼. 선후관계로 봐서. 이게 김진태 검찰총장이 거기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기서 공정성 문제나 정적 중립성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 최 총장이 검찰 수사를 안 받고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최 저희- 총장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해명이 되버렸네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인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 이렇게 다 나오는 건 어떻게? 본인들이 시인에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이렇게 수십 번 했고 이렇게 수십 번 했던 걸 이모부 사장이 자기가 인정을 한 걸 그렇죠. 조선일보는 코멘트를 봐줘서 기사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저희 TV조선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이런 의혹들이 거의 사실이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게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제 자금 문제까지 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최 총장이 어떤 해명이든 반박이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최 총장의 심리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만 좀 덮고 싶다 이런 심리도 있겠죠. 처음부터 그랬을 겁니다. 네. 말로써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법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무슨 뭐 유전자 감시까지 갈 필요 없어요. 네, 저거 뭐 이렇게 되면 뭐 금방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도덕성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이미 몇 달 전의 얘기고 지금은 법적인 문제예요. 예. 아하. 이 회사가 어떻게 컸나? 당신네들은 무슨 근본으로 민간인이 왜 이런 일에 개입을 했는가? 통화 내역은 뭔가? 계좌는 어떻게 됐는가? 이 둘 사이만 오갔다 해도 확실히 뭐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메신저를 역할만 했다는 저 이모 박모 씨의 말도 분명히 말만 전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상황인 것만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분도 만약에 이 법적 상식이 깊지 않다면은 임여인 편지를 이분이 썼을 리가 없죠. 최소한도 여긴 변호사나 다른 분이 썼다고 봐야 되겠죠. 예. 법률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신문사에 사회부장이 있다는 것까지 그것도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하고만 우체국을 바꿔가면서 발송까지 했겠느냐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